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재미있는 책은 단숨에 읽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은 천천히 여러 번 곱씹으며 읽습니다. 책의 밑줄을 치고 메모하고 핵심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읽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을 때는 카티 보니당의 128호실의 원고에 있는 문장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소설은 그 누구의 마음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는 게 분명해. 우리가 그 소설을 거론할 때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 이 소설에서 말하듯 책을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때때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책과 독자가 존재합니다. 그건 절대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주옥 같은 글을 쓰는 작가를 좋아합니다. 그런 작가는 인생의 고비마다 쌓이고 쌓인 생각과 감정을 글로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생각해야 할 문장들이 많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문장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쳐놓았던 작가들의 문장을 일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은유 작가는 서사보다 문장을 탐했던 작가입니다. 철학책이나 시집, 평론집 같은 책에서 소중한 문장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은유 작가의 책에는 좋은 문장이 많고 한 페이지만 읽어도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쓰기의 말들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 아픔을 드러내는 일은 그 누군가에게 내 품을 미리 내어주는 일이 된다. 아픔과 품, 드러내다와 내어주다가 절묘하게 대꾸를 이루면서 그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행위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좋은 글은 자기 몸을 뚫고 나오고 남의 몸에 스민다. 이런 문장도 짧으면서 밑줄을 긋게 만듭니다. 사랑하면서도 너무 힘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였습니다. 오늘은 창밖으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은 잡을 수 없어요. 한 방향으로만 불어가니까요. 그리고 가버리니까요. 강물도 그렇죠. 한번 흘러간 강물은 더 이상 방금 전에 그 강물이 아니죠. 시간도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의 모든 흘러다니는 것 가운데 어떤 한순간 한 지점에서 양방향으로 흐르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 대개는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지요. 아니,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더 나을까? 의미가 있을까? 10년이 지나도 잘했다고 느낄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나를 뺀 세상의 전부도 외로운 시간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하고 같이 있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방문해 줄 단 하나의 위대한 친구가 문 바깥에서 서성이다 그냥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로 힘들 때도 이 문장이 함께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잃었고 서로 멀어져 갔다. 그럼에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낙관 하나가 아직도 내게 보존돼 있다. 작사가이자 방송인 김이나가 쓴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도 차분하고 깔끔하게 정제된 문장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악플에 관한 글에 공감했습니다. 악플은 흡사 미세먼지와도 같다. 매우 유해하고 늘 존재하지만 딱히 어쩔 방도가 없는 것.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악플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누가 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뱉은 불쾌한 가래침 같은 건데 왜 그런 것 따위에 저 사람은 영향을 받을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내가 하염없이 작아지는 밤에 일어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가 쓰고 류시아가 옮긴 인생 수업은 밑줄을 긋다가 포기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문장이 좋았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이 세상이 하나의 학교라면 상실과 이별은 그 학교의 주요 과목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으며 상실과 이별을 잘 통과했습니다. 소노 아야코가 쓴 약간의 거리를 둔다도 줄을 치고 싶은 문장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긴장이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칭찬받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칭찬받았다고 해서 나의 실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듯 비방당했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좋은 책에는 밑줄 치고 싶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에 나오는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고 반감없이 고통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려다 보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건 가능한 일이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다른 측면에서 고통이 존재해야 할 훌륭한 이유를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 고통의 순간에 바라보면 마치 고통이 지평선을 가득 메울 정도로 끝없이 밀려와 몹시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대해 그 양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러니 밀밭을 바라보는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게 그림 속의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